자,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내용은 운동인데, 운동에서 벡터와 스칼라의 개념을 좀 알아야 돼요. 운동에서 말하는 벡터와 스칼라 개념. 우리 물리원 시작할 때 벡터 스칼라 살짝 이야기는 하고 들어왔잖아요. 그죠? 자, 이동 거리와 변이부터 배워보도록 할게요. 기호로 봐서 뭐가 벡터다? 변이가 벡터고 이동 거리는 스칼라입니다. 이동 거리라는 개념은 내가 있었던 위치들을 전부 다 시간 순서로 이은 총선의 길이가 이동거리예요. 내가 어느 쪽으로 움직였든 상관없이 계속 내가 이렇게 수업한다고 왔다리 갔다리 돌아다니면 내 위치가 계속 바뀌잖아. 맞죠? 그 선들을 계속 이은 총선의 길이가 이동거리예요. 움직임 방향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움직였다는 것 자체만 중요한 거지. 변위라는 것은 위치 벡터의 변화, 즉 벡터 차이에 대한 개념이라서 정확하게는 시작에서부터 종점까지의 최단 직선 거리와 가장 짧은 거리와 방향에 대한 설명이 변위가 됩니다. 그래서 거리와 변위를 구별해서 설명하는 가장 쉬운 이해는 그림 형제의 동화 헨젤과 그레텔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죠. 헨젤과 그레텔이라는 동화 내용은 알고 있죠. 사냥꾼이 헨젤과 그레텔이라는 아들, 딸을 키우는데 애기 엄마가 죽어버리는 바람에 양 계모를 데리고 왔는데 그 계모가 애들을 괴롭혀가지고 애들이 집에서 도망쳐 나가죠. 정확하게는 계모가 그렇게 도망쳤다고 아빠한테 거짓말을 쳤지만 사실은 계모가 숲에다 버리고 온 거잖아. 근데 첫날은 헨젤이 알고 보니 도라에몽이라서 배에 있는 주머니에서 하얀색 조약돌이 무한 생성되었기 때문에 집에 올 수 있었는데 둘째 날은 조약돌이 안 튀어나오고 뭐가 나왔다? 빵 쪼가리가 튀어나오는 바람에 그 숲에서 길을 잃고 돌아다니다가 그 과자로 만든 집에 들어가가지고 강제적으로 사육되다가 겨우 도망쳐 나오잖아. 뭐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도라에몽이죠, 그거. 도라에몽이 아니면 첫 번째 도주에서 이미 가혹행위죠. 야, 고작 8살, 9살짜리 애한테 숲에서 길을 잃어버린 거를 흰색 조약돌을 따라서 집으로 갈 수 있을 만큼 주머니에 돌멩이를 넣어 놓으면 맞아 안 맞아? 도라에몽이 아니고서야 주머니에서 흰 조약, 그것도 흰 조약돌이 무한 루프로 나올 수는? 어쨌거나 그 이야기를 잠깐만 생각해 보자고요. 예를 들어 이런 숲이 있고 숲 입구에 원래 살던 오두막집이 있어요. 여기 숲이 되게 크다고 칩시다. 그리고 여기가 사건 현장이에요. 계모가 애들을 버린 장소입니다. 자, 직선으로 쭉 가서 버리고 쭉 도망쳐오면 애들이 계모가 온 방향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집이 있죠. 이러면은 애들을 버리는데 성공이야, 실패야? 실패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치, 애들이 길을 까먹게 꼬불꼬불 가야 될 거 아니야. 요렇게. 맞지? 이
꼬불꼬불 선 전체의 길이가 뭐가 된다? 이동거리 S가 되는 거예요. 그럼 변이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변이는 위치 자체를 하나의 벡터로 보자고요. 위치를 벡터로 보자고. 무슨 소리냐? 여기에 이렇게 좌표 개념을 도입하자는 거지. 그러면 이게 뭐가 돼요? 처음이라는 위치에 대한 벡터가 되겠죠. 맞지? 이거는 나중이라는 위치에 대한 벡터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위치 벡터의 변화 차이라는 말은 나중 위치 빼기 처음의 위치니까. 결국 이건 어떻게 그려졌다? 처음의 위치에서 나중의 위치를 향하는 최단 직선 방향이 변이 벡터가 된다는 거야. 응? 그럼 좀 더 실전적으로 숫자나 형태를 좀 더 간단하게 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응? 실제 위치입니다. 선생님 집에서 우리 박재성 쌤이 살고 있는 집에서 서쪽으로 약 800m를 가면 큰나래 학원 센텀점이 있습니다. 불아닌 진짜인. 지도상으로 찍어서 확인해 줄 수도 있음. 완전 정서쪽은 아니긴 한데 서쪽 800m 지점에 큰나래 학원 센텀점이 있고요. 여기서 90도 꺾어서 남쪽으로 걸어가면 약 600m 정도 걸어가면 뭐가 나오느냐? 롯데백화점이 나와요. 실제 위치입니다. 자, 선생님이 집에서 차를 타고 큰나래 학원에 주차해 놓고 걸어서 롯데백화점에 갔다면 선생님의 이동 거리는 몇 미터? 1400m지. 그날 내가 움직인 변이의 크기는 요거 직각이라 치고. 그치, 피타고라스 치면 되죠. 800이 600이니까 몇 미터? 1000m가 나오게 돼 있다는 거죠. 응? 요 방향, 이 거리가 변이의 크기와 방향이 되고, 보통 이럴 때는 어떻게? 1000m 요 거리를 그냥 거리라고 해요. 응? 여기를 변이의 크기. 자, 변이의 크기라 그래서 하면은 어떻게 된다? 무슨 뜻으로 쓰인다? 변이에서 방향 개념은 대답할 필요 없이 순수하게 변이 벡터의 길이만을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방향은 상관없이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간단한 예시 문제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퀴 딱 돌면 100m인 원형 호수공원이 있어요. 요 둘레가 100m야. 이 호수공원을 3바퀴 돌았다고 하면 이동 거리는 몇 미터, 변이 벡터의 크기는 얼마가 될까요? 3바퀴를 돌았어요. 이동 거리는 300m겠죠. 변이의 크기는 0이죠. 여기서 출발해서 1바퀴, 2바퀴, 3바퀴 돌면 여기 도착하잖아. 자, 그러면 실전 문제. 이건 너무 쉽잖아요. 조금 더 어렵게 갈게요. 1.5바퀴만 돌게요.
이동 거리 몇 미터? 150미터. 변위의 크기는 얼마? 50? 틀렸죠? 아싸! 또 나가스. 예! 파이브네. 어? 어? 지름. 여러분들이 말한 50m는 이거. 지름. 알겠어요? 거리와 변위에 대한 개념이 뭔지. 요런 장난질을 칩니다. 나까스. 슬퍼할 필요 없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큰 날에 입사 후 거의 지금 보자. 12년, 13년 차인데 내가 물원 수업, 그러니까 물리학 수업을 할 때마다 이 문제를 계속 냈어요. 이때까지 안 속고 한 번에 맞춘 멤버가 12년 동안 5명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절묘하게 낚이라고 설계해 놓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낚이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 문제의 답을 의심하고 정답을 맞추는 녀석들이 괴물인 거지. 라임이 좋잖아. 300에서 150. 그러니까 반바퀴. 50. 낚이라고 설계한 거예요. 전형적으로. 응? 맞춘 애들 5명이 최하 입학한 학교가 국악이었습니다. 한곽 둘, 대곽 둘, 부과고 1명. 맞춘 5명이. 중1, 중2 때 문제 내가지고 맞춘 애들이 스펙이. 어쨌거나. 낚이라고 낸 문제니까 낚인 게 당연하다. 알겠죠? 슬퍼할 건 아니고. 자, 그래서 요런 거 한번 볼까요? 혈수가 직선상에서 움직이는데요. 그 위치와 시간의 변화, 시간에 따른 철수의 위치를 표현해 봤더니 6초일 때, 8초일 때, 여기가 6m, 여기가 10m 지점입니다. 철수의 이동 거리는 몇 미터고 변위의 크기는 몇 미터일까요? 0에서 8초까지. 이동 거리는 네, 14m죠. 16m 아닙니다. 이거 14m죠. 10m 갔다가 4m 돌아온 거잖아. 맞지? 이동 거리는 14m죠. 변이의 크기는 얼마? 네, 6m죠. 여기서 요만큼 올라간 거니까 결국.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자, 일단 요거 필기 좀 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운동에서부터 등가속도 운동까지 그냥 쭉 주요 개념들을 설명해 갈 건데 사실 통과 배운 녀석들은 2번째 듣는 설명일 겁니다. 왜? 자유낙할 때 내가 했던 거거든. 똑같이 할 거거든. 자,
속력이라는 개념과 속도라는 개념을 배울게요. 속력, 영어로 velocity. 단위는 미터 퍼 세컨드가 되고요. 속력이란 시간분의 이동 거리가 됩니다. 자, 속도, v 벡터. 나머지는 동일하고요. 얘는 시간분의 S 벡터가 되는데, 여기서 우리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포인트가 하나 나와요. 우리 시간이라는 개념은 사실 범위를 내포하고 있는 개념이죠. 시간 자체가. 시간 자체가 범위를 내포하고 있단 말이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우리 물리 시간 몇 시간이죠, 수업 시간이? 2시간이죠. 왜? 5시 반부터 7시 반까지니까 굳이 따지자면 7시 30분 빼기 5시 30분에서 2시간이 남는 거잖아요.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는 뭐를 포함하고 있다? 변화량에 대한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동 거리, 얘 변이잖아. 원래 변이는 변화량 개념이 포함되어 있죠. 위치 변화니까. 그런 점으로 보면 뭐도 이동 거리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는 변화량의 개념이 포함되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요 구조 있지, 요 구조. 이 구조. 이 구조를 우리는 수학 시간에 배웁니다. 중학교 수학 중2 때 나오나 이게? 중1 때 나오나? 1차 방정식 혹은 1차 함수의 기본형에서 A를 뭐라고 하죠? 기울기라 그러죠. 어떻게 구하는데? X 증가분의 Y 증가라고 하지. X 증가분의 Y 증가에서 증가 대신에 쓸 수 있는 수학적 기호가 뭐다? 델타 X분의 델타 Y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얘는 어떻게 그래프가 그려진다? X축, Y축에서 이렇게 갈 때 얘가 A였다는 것이. 맞죠? 그러면 요 꼬라지를 그대로 그래프화 한다면 뭐를 볼 수 있다? X 대신에 뭐가 들어간 거죠? X 대신에 네, 시간, t. Y 대신에 위치. 가 들어갔다고 할 때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결국 뭐는 기울기는 속력 혹은 속도의 크기를 나타내게 된다. 그죠? 그럼 잠깐 여기로 돌아와 봅시다. 0초에서 8초까지 속도의 크기는 얼마가 되고 속력의 크기는 얼마가 되죠? 0에서 8초까지. 요걸 가지고 그대로 만든다면 속도는 8분의 6이잖아. 그럼 얼마? 4분의 3 미터 퍼 세컨드가 되겠죠? 조금만 카메라 여기로 돌려야겠다. 맞지? 속력은 얼마가 되는데요, 그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봐봐. 이 4분의 3은
이 그래프에서 어디에 존재하냐면 요 점에서부터 요 점까지를 잇는 이 직선의 기울기가 4분의 3m/s라고. 그지? 4분의 7 어디 갔네? 4분의 7. 4분의 7 그래프 어떻게 그려야 되는데? 최고점? 여긴 6분의 10, 3분의 5지 4분의 7이 아닌데. 4분의 7이 이거 어디 갔는데 이거? 왜 어디 갔는지 문찬이 가르쳐 줄까요? 이거 지금 세로축의 위치거든. 거리가 아니거든. 거리면 줄어들 수가 없다. 아까 거리는 스칼라라 그랬잖아요. 이거 앞칠판에서. 그러면은 실제 이동거리 그래프를 그린다면 이 그래프가 어떻게 돼야 된다? 여기 14m가 되는 요 위치까지 올라가야죠. 거꾸로. 그래서 요 점에서 요 끝점을 잇는 요 직선의 기울기가 4분의 7m/s 속력의 기울기가 된다는 거죠. 오케이?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속력과 속도 개념, 봐봐. 스칼라분의 스칼라는 스칼라인 거고요. 맞지? 스칼라를 스칼라로 나눠도 스칼라인데, 벡터를 스칼라로 나누면 벡터예요. 왜? 얘랑 방향이 어떻다? 같기 때문에 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속력과 속도에 대한 개념에서 조금 더 나가보자면 이런 걸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이동거리와 변이의 크기는 크기 관계가 어떻게 되죠? 이동거리와 변이의 크기 관계. 누가 더 커요? 이동거리와 변이의 크기를 비교하면 일반적으로 이동거리가 크거나 같습니다. 잘 생각해봐. 여기 위치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가면 이동거리지. 이렇게 가면 변이잖아. 그러면 두 위치 사이의 변이는 몇 가지가 나타나죠? 변이 두 위치 사이에. 한 가지지. A에서 B로 가는 거니까. 이동거리는 몇 가지가 나타나요? 이동거리는 야이씨 수업비 대신에 숙박비 낼래. 자, 일반적으로 봐봐. 이동거리는 무수히 많이 그려지고 얼마든지 커질 수 있잖아요. 두 위치 사이에서. 하지만 최단 경로는 변이랑 같죠. 그래서 이동거리는 항상 변이의 크기보다 크거나 같아요. 따라서 어떻게 돼버린다? 속력과 속도의 크기의 관계도 어떻게 된다? 똑같이 속력이 크거나 같게 됩니다. 같아질 때는 언제만? 직선 경로, 최단거리일 때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평균에 대한 값은 무슨 뜻이 될까? 여러분들 이번에 뭐 시험도 치고 평균 점수도 몇 점이고 이야기를 해봤잖아요. 평균 어떻게 구했는데? 모든 점수를 더해서 과목수로 나누면 어떤 뜻이 되죠? 내가 각 과목을 요 정도 점수로 다 받았을 때 받은 총점과 같은 점수가 되는 거지. 내가 대충 이거보다 잘 친 것도 못 있고 못 친 것도 있지만 대충 요 정도쯤 받았습니다. 라는 게 평균 점수의 뜻이잖아.
그럼 평균 속력의 뜻은 뭐가 될까요? 평균 속력이나 평균 속도는? 봐봐, 여러분들 집에서 학원 올 때 어떻게 와요? 버스 타고 오는 사람도 있고, 지하철 타는 사람도 있고, 뭐, 뛰어오는 사람도 있나? 뭐, 다양한 교통수단을 통해서 오잖아요. 아니면 뭐, 부모님이 차 태워주신다거나. 근데 오는 빠르기가 일정해요? 안 일정하지. 선생님만 해도 오늘 집에서 나와서 학원 오는데 대충 중간에 밥 먹는 시간, 어디 들리는 시간 포함해서 한 1시간 40분 정도 걸렸는데. 그냥 줄창 다른 데 안 들리고 빠르게 날라오면 40분 만에 날라오긴 해요. 근데 오는 동안 빠를 때도 있고 느릴 때도 있고 멈출 때도 있고 하잖아. 그럼 평균 속력이란 멈추는 거나 속력이 변하는 거 없이 일정한 빠르기로 그 경로를 따라서 왔을 때 어떻게 똑같이 도착될 때의 빠르기가 되겠죠. 그래서 평균이라는 뜻 자체는 보통 우리가 평균값을 뜻할 때는 여기에 화살표가 없는 위에 그냥 발을 그립니다. 평균의 뜻은 결국 총시간분의 총거리가 되고, 근데 결국 총이라는 것조차도 뭐가 된다? 그 해당 구간의 시간 동안에 해당 구간에서 이동한 거리가 되고, 이 뜻은 뭐냐? 양 끝의 구간 양쪽 끝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가 된다는 소리야. 무슨 소리냐? 잘 봐봐.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 자, 요 그래프가 A 그래프, 요 그래프가 B 그래프라고 쳐요. 그러면 A와 B 둘 다 이만큼의 총 시간 동안에 이만큼의 총 거리를 움직인 거지. 맞죠? 그럼 A와 B의 평균 속력은 어떻게 된다? 여기서 A와 B의 평균 속력은 여기 있었구나. 시작점인 요 점과 끝점인 요 점을 잇는 이 직선의 기울기가 평균 속력이 되겠지. 맞죠? 근데 요걸 한번 생각해 보자. 여기를 구간 1, 여기를 구간 2라고 합시다. 1구간에서는 누가 빨랐어요? A가 빨랐지. 왜? 자, 봐봐. 1구간만 또 따지면 요 시간 동안 A는 이만큼 움직였고 B는 이 시간 동안 요만큼만 움직였잖아. 맞죠? 그럼 구간 1에서 A의 평균 속력은 이 기울기가 되는 거고, 구간 1에서 B의 평균 속력은 이 기울기가 되는 거지. 구간 2에서는 누가 빨랐어요? A가 빨랐어요? B가 빨랐어? 구간 2에서는 B가 더 빨랐지. 똑같은 시간 동안 A는 요만큼만 움직였고 B는 똑같은 시간 동안 이만큼 움직인 거다. 맞죠? 그래서 구간 B에서는 A의 평균 속력은 이렇게, 구간 B에서는 B의 평균 속력은 이렇게 나타나겠지. 맞지? 그러다 보니까 양끝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가 뭐가 된다? 평균의 뜻이 되고. 그러면 요거 한번 따져볼까요? 심화 개념. 순간 V나 V 벡터는 어떻게 표시할래요? 자, A 운동만 따질 때. 순간이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다? 매우 짧은, 극도로 짧은 시간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한 위치에 대해서 좌우, 우리가 극한이라고 표시하는 개념.
무진장 가까워지는 점 두 개를 찍어 놓고 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리라는 말은 한마디로 이 점에 접하는 뭐를 그려라? 접선을 그려라가 되겠죠. 무한히 가까운 두 점 사이의 평균이니까. 그래서 이 점에 대한 접선, 이 점에 대한 접선, 이 점에 대한 접선을 그려보면 지금 A 그래프는 기울기가 점점 어떻게 돼요? 접선의 기울기가. 작아지고 있지. 빨라지는 거다, 느려지는 거다? 그러면 B는? 아까 B 그래프는 이랬잖아. 접선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그려보면. 계속 커지죠. 그럼 B는 지금 점점 어떻게 되는 거다? 빨라지고 있다를 이야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순간에 대한 그래프는 접선에 대한 개념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일단 여기까지 필기.